네, 정치, 사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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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엄마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자, 배우 김부선 씨의 딸이죠. 이미소 씨가 썼다는 손편지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으세요. 특히 남녀 관계는 주홍글씨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광적인 지지자들의 협박. 마릴린 먼로도 죽을 때까지 케네디 대통령 아이를 임신했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의 얘기를 남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정말 딸의 깊은 생각, 마음고생이 느껴지는 편지예요. 저 딸의 편지를 받아든 김부선 씨, 어떤 생각할까요? 사실 이미소 씨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여자 배우죠. 예. 사실 근데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이미소 씨를 이제 혼자 키웠습니다. 예. 키우면서 사실은 이제 드라마 할 때도 어릴 때 드라마 현장에 직접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미소 씨가 이제 그런 엄마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2010년도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불거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재명 시장과 전 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니까 이미소 씨가 이제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손편지를 쓴 모양입니다. 즉 남녀 관계는 좀 묻고 가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김부선 씨가 이런 딸의 편지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체 부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때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손편지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도 이야기를 자꾸 전면에 안 나서는 게 결국 이 딸의 어떤 이 편지 때문에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미소 씨의 편지 내용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하고 그를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세요. 100번 1000번 용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발 세상의 웃음 조롱거리로 고귀한 엄마를 파괴시키지 마세요. 참 젊은 여배우인데요. 100번 1000번 용서하세요. 이런 말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뭐 기도하세요, 뭐 100번 1000번 용서하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어떤 뭐 SNS에서 막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 어떤 뭐 논란거리를 흥미거리로 이야기하는데 좀 말려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 이것을 그러니까 쓴 것이 작년에 썼다고 해요. 작년이면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그 김부선 씨가 SNS에 내가 성남 사는 가짜 총각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썼고 그때 그 주진우 기자가 그때 개입을 했습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이재명 후보와 한 10차례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개입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논란이 되니까는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이미소 씨가 썼고 그것을 김부선 씨가 이번에 왜 그 법적 대응을 안 하느냐 하니까는 예. 뭐 소송 문제도 있고 딸이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딸의 손편지까지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손편지 내용이 작년에 이미 이렇게 다 보도가 됐었고 그 내용이 오늘 다시 공개가 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김부선 씨가 지금은 어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예. 뭐 난방 열차 이야기까지 예. 들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저 딸의 저 편지 이후에는 상당히 그 겉으로 나서기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편지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남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랑했던 사람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녀 관계니까는 모녀 관계고 또 두 모녀가 같이 TV에 같이 출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대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대화를 많이 했으면은 그 어머니가 어차피 김부선 씨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는 아마 뭐 짐작컨대 이재명 후보와의 이야기도 좀 했지 않느냐. 예. 그때 김부선 씨가 TV 방송 그때 한번 출연해서 딸과 같이 출연했을 때 내가 10년 동안 그 애인이 없었는데 예. 10초 만에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유부남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이 그 딸하고 같이 출연한 TV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딸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 소회를 지금 받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미소 씨, 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으세요. 100번, 1000번 용서하세요. 이러한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김종래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편지를 받은 김부선 씨, 그러면 이 이슈, 아주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오늘 이제 일부는 알려져 있겠죠. 많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려진 거는 이게 이 편지 내용이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미수 씨가 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8년 10월생이니까 올해로 만 30세가 안 돼요. 예. 예. 편지를 썼을 당시는 29세였죠. 아, 그런 연령에 뭐 굉장히 그 학문적 길이나 종교의 길을 갖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참 대단한 편지를 썼다. 예. 다시 한번 이거 보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의 얘기를 남에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다. 네. 꿈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 100번 1000번 용서하시라. 제발 세상의 웃음 조롱거리로 고귀한 엄마를 파기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세상의 조롱거리도 아니고 100번 1000번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걸 들을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거는 아하 적어도 이 딸까지도 이재명 후보와 이 김부선 씨 일은 사실이구나라는 느낌 속에서 쓰지 않고서는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인데 예. 용서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세상의 조롱거리는 안 될지언정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개인으로서의 삶이라면 그건 뭐 아주 다른 범행을 하든 간에 어찌 보면 그건 형사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예.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고 예. 경기도 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이런 선거에서 누가 도정을 이끌 거냐는 걸 공적인 문제로 우리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상대 후보인 야당의 김영환 후보나 무슨 남경필 후보 같은 분들이 얘기했다면 네거티브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정직성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나아가 예. 안희정 후보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안희정 후보는 내가 분류는 했지만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거짓말이 있으면 합의하지 않았느냐가 거짓말이 논란이 된다면 예. 이 부분은 이 문제는 그에 앞서서 그 불륜 야당에서는 무상불륜이라고 하는 그 불륜을 실제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성의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는 이 부분은 선거 전에 가리면 더욱 좋고 예. 선거가 끝나고 나도 누가 당당히 관련 없이 이 문제는 가려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제공을 예. 지금까지 다른 분이 주장한 것보다도 가장 김부선 후보 씨와 가까이 있는 그 딸이 이런 편지로서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는 이제 달리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갖게 했다 그런 예. 것입니다. 정말 호소력이 느껴지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딸이 2017년 4월 그 전에 쓴 걸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SNS로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로부터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염려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훈계 비슷하게 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그런 느낌마저 갖게 하는 건데 뭐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국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김부선 씨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본인이 나오면 거의 결정적으로 이것의 어떤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구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의 어떤 도백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사진이 있으면 갖고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공지영 씨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소를 시키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예. 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경기도민이 알아야 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금 며칠 한 3일 남았지만 예. 빨리 이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적인 문제면은 그보다 훨씬 더 흉악한 범죄를 했든지 간에 또는 논란이 있든 증거가 있든 없든 그건 두 사람 간의 문제일 수 있으나 예.
서울보다도 200만, 300만이 더 많은 1,300만 인구를 이끌고 있어야 될, 그리고 예산만도 정식으로 최소 20조가 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면 예. 이제는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불륜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예. 거짓말이냐의 문제는 두고두고 한다죠. 그래서 가령 이재명 후보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문제를 제기한 다른 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중에라도 사실인지 가짜인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책임을 져서 도지사를 사퇴를 하든지, 예. 아니면 그걸 억지로 명예훼손을 했다면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든지라고 약속을 하고 서야지. 예. 국민들은 이건 개정사로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말이 좀 길어져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시대고, 거의 지방에 완벽한 자치권을 줘서 준 연방제처럼 하겠다는 예.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16, 17명의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경기도에, 말하자면 경기도의 대통령을 뽑는데 예. 이 문제는 불륜 문제가 아니라 정직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그리고 그걸 요구할 권리가 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전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요, 이 광주 유세 현장에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이 많다. 뭐 이렇게 뭐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네. 이렇게 또 선거운동장에서 발언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정말 쓸데없는 일인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직자, 예를 들어 뭐 전문가 같으면 뭐 일을 잘하는 능력만 가지고 되겠지만, 예. 그러나 공직자는 일 잘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바로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예.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국민을 움직이고 그만한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능력과 함께 또 어떤 도덕성과 정직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유독 그럼 경기도지사만큼은 능력만 있는 사람만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본인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즉 여당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잣대와는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야당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검증을 했으면서 예.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능력만 검증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편에 보면 과연 김부선 씨나 공지영 씨나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상대방 당이 어떤 이런 문제를 직접 나오고 한다면 네. 뭐 정책 이해관계 있겠지만, 이분들은 별로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정책 목적이 없다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될 단계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사실은 지금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 이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이슈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능력의 검증도 함께 돼야 된다. 뭐 성남시장을 그렇죠. 지금 8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검증도 같이 가야지, 그럼요.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사실 생각을 해요. 정책 그렇죠. 실정이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스캔들은 예. 스캔들이고 정지성은 예. 정지성이지만 또 일의 능력을 또 평가해야 그런데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책으로 가거나 또 공약 대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죠. 예.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왜 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증거를 대봐라. 그리고 본인이 그 개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예. 답변을 안 하고 이것은 선거 이후에 법적 문제를 삼겠다. 이 정도 선이고, 이것을 논란에 대해서 배답을 안 지으니까 이 예.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좀 전에 김종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금 선거가 임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든지 네. 어떤 그 일정 부분 매듭이 지어져야지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 이 혼란 속에서 다시 정책 대결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보통 이제 항상 그동안 이제 선거를 보면 이제 상대 쪽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혹이 생기면 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뭐 대변인도 나서고 대표도 나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조금 덜 나선다는 느낌을 좀 받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인데 예. 사실은 뭐 당이라 그러지만 당이 개인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의 어떤 진위를 지금 잘 아는 거는 후보 외에는 또는 또 김부선 씨 당사자들끼리만 사실 아는 거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언을 들었거나 뭐 그런 얘기지 예.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뭔가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 15개월 같은 경우를 같은 뭐 이 옥수동 아파트를 들락날락 거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 관련된 증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녹취를 해서라도 예. 밝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국민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검증의 차원에서라도 김부선 씨가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줄 필요가 있고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어떤 SNS 딸이 얘기한 것까지 올리고 이럴 필요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국면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문제를 좀 김부선 씨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네. 거죠. 김부선 씨는 입장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 공재영 씨와 통화에서도 다 했고 네. 김영환 후보와도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김영환 후보도 그렇고 공재영 씨도 통화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반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반박을 안 하면은 그 통화 내용을 통화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봐야 되는 예. 것이죠. 밝혔다고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답할 차례는 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일이 꼬인 게 뭐냐면 어느 한 시간 2016년인가요? 이 딸의 양육비 문제로 변호사를 이제 찾아서 그때 이재명 씨를 만난 것이다. 잘못됐다네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반전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지금 계속 이제 일종의 이제 의구심만 이제 크게 만드는 거는 예.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소설가 공지영 씨도 가세를 했고요. 여기에 등장 인물들이 뭐 주진우 기자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복잡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공정 씨가 이제 아마 그 김부선 씨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이제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올리면서 둘이가 같이 울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정황적 증거로 보면 제가 볼 때 뭐 사실 김부선 씨한테 우리가 지금 억지로 나와서 당신이 이야기하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럴 만한 책임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김영환 후보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또 본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런 것들 통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분한테 그렇게 강요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가. 그렇다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측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주진우 기자가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공중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좀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공지영 작가의 이야기는 준진희 기자가 뭔가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 무마를 시켜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를 했다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저는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기자 윤리에 관한 문제겠죠. 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예. 자신과 관여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니면 아니다. 김영 기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 예. 보고 또 여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죠. 예전에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처음 나왔듯이 예. 예.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좀 증언을 해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제 예. 보통 우리는 선거 전에는 네거티브 이상의 엄청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뭐 소를 취한다든가 없었던 일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예. 네.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꼭 이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국정원 무슨 댓글 사건 기타 등등 같은 것도 선거 끝났다고 끝나지 않는 문제도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났다고 끝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 외부의 다른 많은 사건들 보면 처음에 원래 사건은 작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은폐냐 뭐냐 해서 거짓말로 갔을 때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남경필 후보 쪽에서는 형수와의 욕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 김부선 씨 문제인데 형수와 욕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욕을 하게 된 배경은 서로 달랐지만 욕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 그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자체가 있다 없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견해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우선 이재명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선거 후에도 내가 어떤 문제든 가든 부든 간에 책임을 지고 추궁할 게 있으면 추궁하겠다. 또 반대로 김영하 후보도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여성단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여성 문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걸 사소한 문제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거짓말을 싫어하는 정당이 아마 민주당일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해서 책임지고 당의 입장에서 규명하겠다든가 하는 거를 해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안심을 하고 찍을 수 있도록 입장을 해놓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씨나 김어준 씨도 각기 자기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예. 거기서 좀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저는 김부선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부선 씨가 남의 얘기로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처럼 나타나서 나는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서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고 네.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내 개인 문제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정책 갖고서 그분을 찍든지 달리하라고 하더라도 사실 규명하지 않으면 네. 이제 이게 개인 문제로 다닐 수가 없는 문제가 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전에 규명이 안 되면 선거 후라도 제 말씀은 꼭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반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논란을 부인하면서 아내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같이 갔으면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예. 상당히 지금 이슈가 일파만파 뜨거운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네요. 짐짓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진짜 쏙 지금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선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고심을 할 텐데 예. 이것은 일단은 그 여성 유권자들을 많이 의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부인이 믿어주는 모습, 예. 김혜경식이 믿어주는 모습을 가세를 하기 위해서 예. 계속 오늘도 그 성남에서 유세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요즘 마음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그 두 사람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다정한 모습을 그럼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었고 어쨌든 본인은 그 남편의 믿겠죠. 믿겠고 혹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처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